자, 시작해봅시다. 썼어? 자, 이제 한글을 보기 전에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향후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애기라고 생각을 아니, 애기가 있다고 해보자. 자, 애기가 엄마한테 막 되게 말 잘 듣는 행동을 했어. 예쁜 행동을 했어. 근데 엄마가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어. 그럼 애기는 이제 칭찬을 받고 그 예쁜 짓을 더 하겠지. 계속 하겠지.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어떤 때는 예쁜 짓을 해도 칭찬을 안 해주고 어떨 때는 해주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엄마한테 애교를 부리면서도 칭찬을 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워 하겠지. 일관적으로 칭찬을 해야 계속 예쁜 짓을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 가보자. 자,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에어컨 좀 세게 틀게. 춥진 않지? 추우면 이따 얘기해. 좀 줄일게. 그래도 놓고 갈래?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스키너는 후에 스키너 박스로 알려지게 된 발명품을 사용해서 쥐를 대상으로 1년의 실험을 수행했다. 우리 이제 말했겠지만 이제 1년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행동을 계속한다를 보여주는 실험일 거야. 이 상자들 중 하나에 쥐 한 마리가 넣어졌고 그것은 내부에 끼워져 있는 특별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음식을 받았다. 막대기를 누르는 비율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처음에 쥐는 우연히 단순히 호기심으로 막대를 눌렀고 결과적으로 약간의 음식을 받았어. 자,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발생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쥐는 막대기가 눌러질 때마다 음식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누르면 간식, 일관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쥐가 먹이를 받으려고 일부러 그거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막대 누르는 행동에 대해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진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와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읽어볼게.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진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와 그렇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비율로 음식을 받은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말이 너무 길지. 그리고 긍정적 강화라고 하면은 힘들잖아. 이거 밑줄 치고 좀 적어볼게. 긍정적인 강화에다가 밑줄 쳐보자. 한글에다가 밑줄 쳐보자. 자, 긍정적인 강화라고 하면은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음식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쥐 입장에서는 누르니까 먹을 게 나오네? 그럼 이 행동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강화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긍정적인 강화라는 건 먹이를 받고 행동을 더 하게 되니까 긍정적 강화라고 표현을 한 거야.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 자, 그래서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진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와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먹이를 받았던 쥐들과 그렇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먹이가 아예 안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비율로 음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제 비율이 달랐다 하는 결과를 비교해 보니 쥐의 행동의 결과로 음식이 나타났을 때, 자, 행동의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이 그것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치?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쳤지. 일관적으로 음식이 나오면 쥐들은 일관적으로 이제 계속 의도적으로 누르려는 행동을 하겠지. 자, 영어로 들어가 보자. 첫 문장.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하버드에서 일하는 동안에 라는 뜻일 건데 이 research는 연구고 fellow는 원래 보통 동료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연구원이라고 할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B.F. 스키너는 carry out, 수행했습니다. 뭐를 수행했냐면 a series of, 이게 1년의 연속적인 정도의 뜻이지. 실험을 했어. 쥐에 대해서 분사구문이야. 사용해서, 사용하면서,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발명품이냐면
나중에 알려지게 된, 나중에 스키너박스라고 알려지게 된 발명품을 사용해서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to, as, for 중에 골라라 라고 하면 고를 수 있겠어? 기억나 이거? 잘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자, A known as to, for, B 라고 하면은 이제 A와 B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알려져, B에게 알려지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for하고 as가 조금 헷갈리거든. as는 A하고 B하고 똑같은 거야. A가 B라고 알려지다. for는 B가 원인이거든. A가 B로 알려지다. B라는 원인으로 알려지다라는 뜻이야. A하고 B가 똑같지는 않아. as는 똑같아. 로서니까. 그래서 그 발명품이 스키너박스라고 알려지게 되었어. 발명품이랑 스키너박스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s가 정답이겠지. 자, 다음 거 가볼게. A lead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쥐가 이 상자들 중 하나에 놓여졌는데 which had a special bar. 그 상자가, 그러니까 이 상자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지, 계속적관데 그 상자는 가지고 있어 특별한 막대기를. 어떤 막대기를? fitted in the inside. 안쪽에 이렇게 딱 끼워져 있는 정도로 해보자. 안쪽에 끼워진 막대기 이렇게 가는 거지. 다음 건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로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쥐가 누를 때마다, 이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it was presented with food. 그것은 쥐는 받았어, 음식을 받았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be presented with라는 이 표현 자체는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라는 걸 수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이거를 수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A is presented with B. 그 표현이 여기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마다니까 이거는 뭐 whenever 정도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whenever.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이 문장 가지고 어법 문제를 몇 개 만들 수 있거든. 좀 쉬운 거부터 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나서 어법상 맞나 틀리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present A with B를 수동태로 만든 형태. 쥐가 음식을 받은 거니까 어법적으로 맞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이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 이시냐 위드냐. 그럼 이건 뭐냐면은 관계대명사를 써서 주어 자리를 채울 거냐, 아니면 그냥 명사를 써서 관계대명사가 아닌 걸 써서 채울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양이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거든. 누가 접속사였을까? 그치, everytime이 접속사였던 거지. everytime이 접속사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쉬울 거야. 그래서 위치를 쓰면 안 되고 it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다음 거. The rate of bar pressing. 막대기를 누르는 rate, 비율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Initially, 처음에는 쥐가 눌렀을지도 몰라. 그 막대기를 accidentally, 우연히 눌렀을지도 몰라. 또는 단지 out of curiosity, out of가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 마치 from 같은 느낌인데,
out of curiosity면 이제 호기심으로부터, 호기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 우연히 아니면 호기심으로 막대기를 눌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받았을지도 모른다. 얘가 지금 얘하고 병렬이야. press and receive 이렇게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음식을.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쥐는 배웠어. 자, 뭐를 따라오고 있어? 쥐는 뭘 배웠냐면 음식이 나타난다라는 걸 배웠어.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음식이 뭐 할 때마다 나타나냐면 막대기가 눌릴 때마다 나타난다. 자, 그리고 누르기 시작했어. 여기서 이제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learned하고 병렬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누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feed라는 단어가 먹을 걸 주다라는 뜻이지. 먹이를 주다. 근데 쥐 입장에선 받는 애니까 in order to에다가 수동 썼다라는 거 어법으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먹을 걸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른 거지. 자, 우리 단어 얘기를 좀 해보자. purpose가 목적이잖아. 목적. 그래서 purposeful,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여기에 ly를 붙여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뒤에 하다가 보면 나올 건데 의도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를 좀 더 적어볼게. intentionally. 이것도 의도적으로일 거야. intentionally. intention이 의도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의도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이런 게 있어. deliberate. 에다가 ly를 붙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들이 다 이제 의도적으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거든. 뒤에 모의고사 지문하다가 보면 나올 거니까 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때 가서 좀 편할 것 같아. 여기 수동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살펴볼게. 시간이 지나면서 쥐는 학습을 했다. 막대기가 눌려질 때마다 음식이 나타난다라는 걸 학습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막대기를 막 의도적으로 누르기 시작을 했대. 먹이를 받기 위해서. 그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막대기를 누르니까 먹을 게 나오네? 누르니까 먹을 게 나오네? 일관적인 어떤 상황이 펼쳐지니까 얘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지. 그걸 말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긴데. 자, comparing results from rats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purposing behavior. 자, with 보면은 compare A with B 구조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compare 이거를 A라고 잡을게. A with B.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즈는 렛츠에 대한 대명사로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즈는 렛츠에 대한 대명사고. 자, 그 다음에 렛츠를 이제 꾸며보자. 그 쥐들은 받은 쥐야. 뭐를 받았냐면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뭐라는, 음식이라는, 이거 오브를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할게.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았어. 후,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다시. 그들의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 음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쥐에게서 나온 결과를 이제 비교할 거야.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쥐들인데, 어떤 쥐들이냐면 그렇지 않았던 쥐들, 또는 먹을 걸 받았던, 근데 다른 비율로, different rate니까 다른 비율로 먹을 걸 받았던, 혹은 그렇지 못했던, 뭘 그렇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인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were not 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좀 알고 가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which were, 이게 생략이 됐을 거라는 말이지. which were given, 이렇게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이 됐을 건데,
이 were에 대한 대동사였던 거야. 그렇게 보면 좀 잘 보이지. 이 were에 대한 대동사. 자, 그래서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물을 일관적으로 받은 애들하고 못 받았거나 좀 들쭉날쭉하게 받았던 다른 비율로 받았던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 ing는 분사구문의 ing였어. comparing. 비교하면서. 자, 비교하면서 it became clear that 해가지고 가주어 진주. 자, 명백해졌다. 뭐가 명백해졌냐면 when food appeared as a consequence of the let section. 뭐 할 때? 음식이 등장할 때 뭐로써?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음식이 등장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 어디에? 미래 행동에, 앞으로 하게 될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when부터 이 끝까지는 빈칸이라고 적어두자. 빈칸을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여기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니까 여기 알면 좋을 것 같고. 됐다. 그러면 29번 됐고 이제 30번으로 넘어가 보자. 다 적었어? 자, 이거는 이제 이게 6월달 모의고사잖아. 6월달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 내가 볼 땐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것 같거든. 좀 개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해만 한번 하면 아마 그 뒤로부터는 쉬울 거야. 자,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현실을 강조하면서 명칭 부여,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때 흑백 사진, 컬러 사진을 보자. 자, 예전에 이제 컬러 사진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흑백 사진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그 흑백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흑백 사진이야 라고 부를까 사진이야 라고 부를까? 흑백 사진밖에 없었던 시절이야. 컬러 사진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럼 흑백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당연히 사진이지. 당연한 거잖아. 굳이 흑백 사진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남들은 다 그냥 사진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은 흑백 사진이라고? 그러면 컬러 사진이라는 것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래. 또 1차 대전 이게 이제 1918년이라고 이따 지문 읽다 보면 나올 건데 1918년으로 돌아가서 1차 대전이 발생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 전쟁을 1차 대전이라고 불렀을까? 전쟁이라고 불렀을까? 전쟁이라고 불렀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굳이 그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형용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1차라고? 그럼 2차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한글 봅니다. 자, 사진이 생생한 색으로, 그러니까 컬러로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고 안 불렀어. 우리는 흑백 사진이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어. 당연한 거였거든. 색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삽입하는 것은 굳이 불필요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필요했다, 불필요했다 물어보면은 필요했다가 맞을 거야. 아, 미안, 불필요했다가 정답일 거야. 왜? 그치. 컬러가 존재할 걸 아예 사람들이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굳이 흑백이라는 형용사는 필요가 없던 겁니다. 이렇게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컬러 사진의 존재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컬러 사진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 흑백이라는 어구를 굳이 포함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그 현실 밑줄 쳐볼래? 한글에다가. 자, 그 현실을 강조했대. 그 현실이 뭘까? 흑백. 흑백이지. 그 당시에 현실은 흑백 사진이 현실이겠지. 그 흑백이라는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고, 그럼 현재의 한계는 또 뭘까? 아직은 흑백 사진밖에 못 만드는구나.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 컬러 사진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합니다.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지. 자, 다음 거. 이제 전쟁 얘기로 넘어갈 거야. 1차 대전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깊이 휘말린 후에야 그 이름이 붙여졌어.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생기기 전에는 1차 대전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거야. 1940년대 끔찍한 시기 이전에, 1940년대가 2차 대전이야. 2차 대전 끔찍한 시기 전에 1차 대전은 단순히 대전쟁 또는 더 나쁘게는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라고 불렸다. 여기 체크 좀 해보자. 여기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써보면 좋을 것 같냐면 1차 대전 명칭이 없던 거야. 이렇게 적어볼까? 적었어? 다시 단순하게 대전쟁 또는 모든 것을 끝내는 전쟁이라고 불렸다. 이게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불렸어. 이렇게 불렸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1차 대전이라고는 안 부른 거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겠지. 만약에 우리가 18년으로 돌아가 이거 1차 대전이 발생하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로 돌아가서 그 전쟁을 굳이 1차 대전이라고 부르면 어땠을까? 남들은 다 전쟁이라고 하는데 글쓴이가 가서 1차 대전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한 명칭은 1차 대전이라는 명칭은 두 번째 세계적 충돌, 2차 대전 말하는 거지. 2차 대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와 개인에게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인지했을 때 우리는 문제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영어 보기 전에 내용을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자, 글쓴이가 남들은 다 사진이라고 부르는 건데 굳이 앞에다가 흑백이라는 말을 붙이면 뭐가 된대? 뭐가 된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또 남들은 다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데 굳이 앞에다가 1차 전쟁, 1차 대전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뭐가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다. 그럼 이게 약간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 나거든. 원인이 뭐냐면 명시적으로 혹은 명칭을 부여하면 이게 좀 원인의 느낌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원인,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한글 다시 보자. 한글. 우리가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인지했을 때 하고 우리는 문제들을 의식하게 된다를 원인, 결과로 쪼개보자. 이거는 원인이야, 결과야? 이게 결과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인지했다? 이거는 원인이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빈칸으로 뚫었다라고 해보자. 이제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 지금.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이거잖아. 그치? 명시적으로 이름을 부여했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인지했을 때,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또 만약에 이거를 빈칸 추론으로 냈다?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한다거든. 근데 문제가 이거야. 우리는 문제들을 의식하게 된다. 내가 생각했던 말이 지금 안 나오거든. 이러면은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나왔을 때 여기를 빈칸 추론으로 냈을 때 이 말이 선택지에 나오면 이거 고르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한다. 문제들을 인식하게 된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면 확실히 편하겠지.
확실히 원인은 좀 쉽지. 명시적으로 인지한다.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야. 명시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을 부여한다는 뜻인 거고. 그다음에 문제를 의식하게 된다. 문제를 의식하게 된다. 이게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래. 왜 그럴까? 문제를 의식하게 된다. 문제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문제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를 자, 영어로 한번 봐봐. 문제를 problem이라고 썼어. 그러면 issue라고 썼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라고 써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issue는 문제라고 해석하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거든. 그냥 issue라고 그냥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의식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아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더 잘 알게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그럼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보자. 되게 볼 거 많아. 30번 질문은 되게 까다로워. 처음부터 보자. 자, let's return to a time. 자, 어떤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 포토그래프가 were not in living color. living color면 그냥 컬러라고 할게. 사진이 컬러가 아니었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 자,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은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칭하다라는 뜻이지. 이건 어렵지 않지. 진짜 유치한 문제 한번 내볼게. 만약에 이제 refer to A as B에다 이렇게 밑줄을 딱 쳤는데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to를 안 주는 거야. 그럼 공부를 진짜 대충 하면은 refer A as B 맞아 이러거든. 안 돼. to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픽처를 포토그래프라고 칭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흑백 포토그래프라고 하기보다는 뭐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인데 여기서 to는 대동사. 고 이 대동사는 이거 말하는 거지. refer to. 대동사 refer to 이거를 do로 받아줄 때 시제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 예전이고 요즘이고 이거는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시고. 다음 거 The possibility of color. 컬러에 대한 가능성은 didn't exist.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용사 중에 존재하지 않는 기억나? 형용사 중에 존재하지 않는 absent. 이게 present의 반대말이야. present 존재하는 반대말 absent. 기억나? 아 그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was 써야지. 형용사는 비동사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the possibility of color was absent 라고 하거나 아니면 was not present 라고 해야겠지.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컬러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불필요했다. unnecessary. 뭐가 불필요하냐면 여기 adjective라고 나온 단어 이게 형용사거든. 그래서 black and white라는 형용사를 집어넣는 것은 불필요했습니다. 됐지? 아까도 말했어. 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문제가 나오면 컬러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 흑백이라는 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불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웃긴 장난 한번 쳐볼까? 만약에 이거를 wasn't 그럼 이거 뭐 돼야 돼? 그치 necessary가 돼야 되지. 이런 거는 틀리지 말자. 자 그래서 컬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흑백 사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동그라미 쳐볼게. 자, 하지만 자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블랙 앤 화이트라는 말 필요 없는데 자 가정 한번 해보자. 가정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구 블랙 앤 화이트라는 어구를 추가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필요 없는데 해보자잖아. 그러니까 however야. 그 다음에 did는 일반 동사 강조제.
일반 동사 강조를 해석할 때는 정말로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블랙 앤 화이트라는 어구를 포함시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하기 전에. 컬러 사진이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흑백 사진만 사용하던 시기에 흑백이라는 말을 굳이 했다고 한번 해보자. 뭐 함으로써? 강조함으로써.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그 현실은 아까 말했던 흑백이 그 현실이었어. 그러면 앞에 말했던 그 흑백이라는 말을 그 현실이라는 말로 지시사로 받았으니까, 대수로 받았으니까 이런 거는 간접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겠지.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항상 봐야 돼. 복습할 때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오브 뭐에 대해서? 현재의 리미테이션, 한계점에 대해서. 현재의 한계점 뭐였어 아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지? 흑백 사진밖에 못 찍는다라고 하는 현재의 한계점, 흑백이라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오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에 대해서. 전치사 해석이 조금씩 어려울 것 같은 건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 우리는 마음을 열어요. 뭐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컬러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사진 얘기만 하는 거였어요. 쭉 다 묶어보자. 다 묶어봐. 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전쟁 얘기로 넘어갈 거거든. 자, 전쟁 얘기로 넘어갈 거야. 그럼 여기부터 또 묶어야겠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 문장만 빼고 다 묶으면 돼. 다 전쟁 얘기. 자, 시작해보면 월드 워 1이라고 읽어. first라고 안 읽고 월드 워 1이라고 읽거든. 1차 대전은 받았어. 그 이름을, 1차 대전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뭐 하고 나서? 우리가 깊이 in battle, 휘말리고 나서 라고 밑에 적혀 있을 거야, 주석으로. 2차 대전에 깊이 휘말리고 나서 그 이름을 받았대.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에는 1차 대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다.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1940년대의 그 끔찍한 시기 전에 1차 대전은 단지 뭐라고 불렸냐면 뭐 Great War, 거대한 전쟁이다라고 불렸고 even worse, 여기서 even 비교급 강조야. 그래서 훨씬 더 안 좋게 부르면 뭐라고 불리기도 했냐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다. 자, 이제 와디프 단어 외웠지?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if랑 되게 비슷해. 그냥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법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을 먼저 해볼게. 자,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1차 대전을 그러니까 그 앞에 말했던 뭐 그레이트 월 이런 애들을, 그 전쟁을 1차 대전이라고 부르면 어땠을까? 1918년에 그거 1차 대전이라고 부르면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가정하는 거 알겠어? 가정법이지.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야? 과거 사실 가정하는 거야? 그럼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래서 헤드 PP 쓴 거지. 그럼 이런 거 어법으로 나오겠지. 자,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자. 우리가 가정법 쓸 때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기다가 what 붙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what if 뒤에 나온 헤드 PP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 자, 그런 이름은 1차 대전이라는 그 이름은 만들었을 겁니다. 가능성을, 뭐의 가능성을? 두 번째 전 세계적인 갈등에 대한,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정부와 개인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조사 해석할 때 조금 참고하라고 적어봤고, 자, 여기 한번 보자. 밑줄 먼저 쳐볼게. might have pp. 자,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한꺼번에 해석을 해볼게. 자, 만약에 이랬다면 어떨까? 이랬을 거야. 만약에 뭐라면 어떨까? 이랬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might have pp가 나왔어. 그래서 문장이 두 개로 구별되어 있긴 하지만 이 두 문장은 좀 이렇게 하나로 봐서 가정법 세트 어법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if had pp, might have pp. 그치? 되게 중요하겠지? 얘는 별표도 한번 쳐볼게. 마지막 거. We become conscious of issues.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아까?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슈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 대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뭐 할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explicitly, 명시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때 뭐 하는 거냐면 명칭을 부여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빈칸 초연으로 내기 매우 좋으니까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된 것 같아? 뭐 빠진 거 없어?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31번부터 계속 할게. 좀만 쉬자.